예, 반갑습니다. 차발입니다. 벌써 시즌도 중반을 좀 넘어서 가고 있죠. 벌써 한 1500판? 다들 간보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1800판에서 1900판 정도, 그리고 적절히 하신 분들도 1500판 이상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1500판을 했고요. 1500판, 1600판 정도 되네요. 이번 시즌 초에 49%로 채굴을 하다가 현재까지는 48.2%까지 내려왔는데요. 어, 원래는 이게 이제 전술을 여러 개 또 연습하고 또 여러 전술을 또 테스트한다 그래가지고 마동성님의 제로톱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톱 전술도 써보고 하다가 솔직히 이제 승률을 한 1% 까먹었습니다. 솔직히 승률을 1% 까먹었는데 그 까먹고 나서 다시 이렇게 48%까지 올린 게 크카모님 전술로 다시 올렸어요. 제 전적을 보시면 그냥 무승부가 엄청 적습니다. 무승부가 엄청 적다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챔피언스 이하에서 거의 안 놀았다는 것이고 순수하게 전부 채굴 상태. 거의 뭐 챔스에 빠르게 올라와서 거진 챔스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으로 이렇게 48%, 47%, 49%까지 승률을 뽑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 정도까지 승률을 뽑으려면은 굉장히 그 데이터 쪽으로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수들 집중 훈련 이런 것들 전부 세밀하게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까지 어, 승률을 뽑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승부를 굉장히 적게 하는 거고 빠르게 챔스에 올라와서 계속 채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챌린저나 이런 슈퍼 챌린저 이런 데서 갇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루 이틀 3일씩 까먹으면서 채굴을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챔스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간모에 대해서 간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좀 스페인의 편향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메모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입니다. 승률.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이고 가장 가장 쓸모없는 것은 점수예요. 점수. 점수에 연연하면은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면 감독 모드는 지금 넥슨이 만들어 놓은 이 감호 랭크 시스템 자체가 내가 만약 3000점이면 나랑 비슷한 점수대 플레이어인 뭐 3000점, 3050점, 뭐 2950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감모에서는 내가 3000점이어도 3500점 플레이어를 만날 수도 있고 뭐 2700점 플레이어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00점인데 만약 3500점을 만나서 한 판 이겼다 하면 10점, 뭐 80점 이렇게 올라가고요. 만 2700점 만나서 졌다 하면은 뭐 70점, 마이너스 80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나랑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3000점 대 2700점이 붙었다. 그런데 내가 이겼어. 이겼을 때 30점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플러스 15점, 뭐 플러스 13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에 연연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판을 이기고 또 한 판을 이기고 한 판을 이겨서 플러스 15FC를 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모드에서는 점수에 연연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피곤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게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 모드에서는 그냥 수챔을 한번 찍었다. 이것만 그냥 의미를 두면 되고 내가 뭐 3000점이니 4000점이니 그리고 4000점에서 막 잘 채굴이 됐느니 뭐 3000점에서 채굴이 됐느니 뭐 4000점이었는데 갑자기 3000점으로 떡락을 해가지고 뭐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거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감모를 하는 이유는 이겨서 플러스 15FC씩 채굴을 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뭐 17,000FC를 먹을 수도 있고 2만 FC를 먹을 수 있고 이 FC를 벌어서 거의 뭐 이제 넥슨이라는 악덕 회사에 현질을 안 하면서 이렇게 채굴로만 돈을 벌어서 원하는 선수들을 사고 또 패스를 사서 자본을 늘리고 BP를 벌어서 또 좋아하는 선수를 사고 또 스쿼드를 맞추는 재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점수에 연연해 버리면은 진짜 끝도 없습니다. 할 말이 끝도 없어요. 나는 어,
팀가를 했는데 또 점수가 안 오르니, 그래서 점수가 막 2700점이니 3000점이니 4000점을 못 가니, 이거 전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쿼드를 하시든 점수에 연연하게 되는 순간 그 감모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모를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종합 승률만 보세요. 종합 승률이랑 얼마나 무승부가 적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핵심은 무승부가 적은지, 승패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승리가 패배보다 거의 100승 이상 차이 나야 됩니다. 시즌이 딱 끝났을 때 승리가 패배보다 딱 100개 정도 많으면 그거는 진짜 최고를 잘한 거예요. 제 지난 시즌을 보시면은 지금 1309승, 1202패가 찍혀 있죠. 승률은 48.1%예요. 이게 승리가 패배보다 107개 정도가 차이가 나요. 107개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107 순승이죠. 107이 순승인데 곱하기 15FC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만큼 나는 최고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전혀 연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종합 승률만 보시면서 간모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합 승률이 높아야지 결국 이제 챔피언스에서 뽑아내는 승률도 높기 때문에 그냥 간모에서는 이 승률 하나만 보시고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이 승률이 변동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술을 쓰고 또 어떤 선수를 넣고 어떤 스쿼드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승률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짜면 됩니다. 어떤 스쿼드를 하든 이 승률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간다면은 내가 채굴이 플러스 되는 것이고, 저 승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채굴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점수 올리시고 싶으면은 손게임 하시는 게 더 공정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손게임은 어느 정도 보정이 있다고 해도 그 실력이 있으면 바로 점수가 오르고 내림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간모는 보정이 확실히 있습니다. 보정이 확실히 있고 승리 구간, 연패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게 되는 순간 그냥 순차적으로 보정에 맞춰서 4000점도 찍는 것이고 3000점도 찍는 것이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연연하는 순간 진짜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승리, 종합 승률만 보시고 이 종합 승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모드에서는 감독 모드형 선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감독 모드형 선수를 잘 골라서 쓰느냐, 아니면 감독 모드형 선수가 아닌데 그냥 손게임 선수라든지 감독 모드에 적합하지 않은 선수를 써서 스쿼드를 구성하게 되면은 저 종합 승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저 종합 승률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FC 채굴이 더 안 되겠죠. FC 채굴이 안 되면은 뭐 한 시즌당 벌 수 있는 FPP 그것도 줄어들겠죠. 뭐 이제 감독 모드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이고 감독 모드형 선수를 쓰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독 모드형 선수들은 이제 어느 스쿼드를 가시든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어느 팀을 가셔도 이미 그 데이터 지표가 데이터 센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참고해 가지고 비펌 페이지에서 데이터 센터를 참고해 가지고 픽률이 가장 높고 또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들 위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독 모드형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냐, 바로 피지컬입니다. 감독 모드에서는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다음에 체형, 특히 체형이죠. 키는 클수록 좋습니다. 키는 클수록 좋고 체형도 이제 보통 체형급. 그러니까 몸싸움이 충분한 선수들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미드필더들 최소 몸싸움은 125는 넘어야 됩니다. 120, 한 2에서 3에서 125는 넘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130대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필더라든지 뭐 공격진이라든지 이렇게 짤 때 몸싸움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민첩성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코어 스탯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싸움 민벨이 중요하고 코어 스탯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순위로 보는 게 키예요. 키가 180 이하로 떨어진다면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가 키가 170이죠. 키가 170이고 체형은 보통 체형인데 키가 170이고 몸싸움도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몸싸움이 아마 120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선수들은 감독 모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감독 모드에서 쓰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확실하게 키가 돼야 되고 몸싸움이 좋아야 되고 민벨이 깨져 있으면 안 되고 코어는 당연히 좋아야 되니까 뭐 코어 정도는 빼겠습니다. 코어는 뭐 그 스쿼드에 맞는 선수들은 다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라든지 하드워크라든지 이런 팀들이 좋은 성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선수들은 전부 키가 크고 몸싸움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적폐급의 성능을 냈던 것이고, 또 이런 종합 승률적으로 봤을 때 52%에서 네덜란드가 53%까지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있었어요. 이거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렇게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하드워커도 마찬가지로 지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드워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표가. 그래서 웬만한 이제 10조에서 15조, 뭐 20조 이런 팀들도 뭐 독일, 네덜란드, 하드워크. 요즘에 네덜란드는 좀 많이 폼이 떨어져가지고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네덜란드는 폼이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하드워커도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1등은 뭐 독일이에요. 압도적으로 독일이 가장 이제 채굴 할 때 가장 성능이 좋고, 뭐 그 다음이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하드워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쿼드를 뭐 10조에서 15조 정도로 구성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승률을 뽑는데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하드워크가 하기 싫다. 그러면 뭐 그냥 돈으로 찍어 누릅니다. 150조에서 뭐 200조 스쿼드 있잖아요. 뭐 뉴캐슬이라든지 그런 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팀 말고 메타픽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팀 하면서도 이런 승률을 뽑는 스쿼드를 뽑으려면은 150조에서 200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랭킹 높은 분들을 검색해 보세요. 뭐 AGW 마동성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DC 리자드님 같은 경우 저런 분들이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게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단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면은 어느 팀을 하셔도 어느 팀을 하셔도 고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메타픽을 해야만 이런 승률을 뽑을 수 있고요. 현재 스페인의 위치는 이 정도예요. 현재 스페인의 위치는 이게 한계예요. 스페인은 승률이 45%에서 47%, 뭐 45%도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45%도 이것도 상위 몇 퍼센트예요. 대부분의 스페인 초입자들이라든지 스페인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승률이 40%대예요. 40%대, 43%대예요. 이렇게 못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좀 깨달음이 있으시고, 또 제가 이제 같이 하는 분들, 저희 클럽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조금 채굴하신 분들이 극소수고요. 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 통계 잡힌 스페인 유저들은 뭐 이게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는 스쿼드가 굉장히 또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채굴도 잘하는,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질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스페인은 이런 1, 2, 3등 메타 스쿼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페인이 요즘에 떠가지고 나도 스페인으로 팀가를 해서 점수를 좀 높게 찍어보고 또 채굴도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스페인은 진짜 스페인이라는 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스페인 교민이고 또 스페인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스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페인을 대한민국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스페인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피파에서도 스페인만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애정이 아니라면은 이제 채굴을 위해서, 그다음에 승률을 위해서, 높은 점수를 위해서 스페인을 한 거는 좀 가당치가 않습니다. 스페인이 약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감독 모드에서는 영순위가 키고 두 번째가 몸싸움인데, 스페인의 최약점은 이제 선수들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선수들이 키가 작아요. 핵심 선수들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면 이 키 작은 선수들이 몸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키도 작고 같이 몸싸움도 약해요. 키도 작으면서 몸싸움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최약점이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근데 감독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지컬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은 감독 모드에서 굉장히 안 맞는 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점. 스페인은 마름 체형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마름 체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체형의 선수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좀 코어 스탯이 준수한 선수들도 체형이 마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산세트 아시죠? 산세트, 뭐 브라이스 맨데스 많이 쓰는 선수죠. 그 다음에 오야르사발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뭐 루이스 알베르토도 많이 쓰죠. 또 누가 있지? 하여튼 이 정도 많이 쓰는데 이 선수들이 코어 스탯이 굉장히 좋죠. 키도 크고요. 키도 크고 코어 스탯도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들 죄다 마름입니다. 그냥 죄다 마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마름이라는 특성이 감독 모드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특성인데 스페인은 핵심 선수들이 전부 마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겨자먹기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아, 맞아요. 라울도 마름이에요. 라울도 심지어. 라울도 마름이고 뭐 그나마 쓸만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얘도 마름이에요. 얘도 마름이고 뭐 누가 있지? 뭐 호셀루 키 크고 몸싸움 좋은데 얘도 마름이에요. 얘도 마름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볼란치에 쓰는 좋은 선수도 있잖아요. 루카스 토로 얘도 마름이고요. 그다음에 어, 발 빠르고 민벨 좋고 그다음에 수비력 좋은 페르난도 이에로 얘도 마름입니다. 얘가 보통 체형이었으면은 스페인은 굉장히 많이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그럴 리 없죠. 마름이죠. 페르난도 이에로 마름입니다. 루카스 토로도 얘도 보통 체형이었으면은 스페인이 티어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당연히 마름입니다. 호셀루 23 챔피언스 호셀루 굉장히 잘 나왔죠. 어, 급여도 23이고 이제 순수 스탯도 오버롤도 135가 나와요. 그런데 체형이 마름이죠. 가차 없습니다. 그냥 다 마름입니다. 라울 스페인의 원톱 전술이라든지 투톱 전술을 썼을 때 굉장히 공격 스탯을 잘 쌓아주는 선수예요. 그런데 라울 가차없은 마름이에요. 그냥 마름이고 스페인에서 원톱으로 쓸만한 선수 보라 이갈리시아스 23 주급에 그 다음에 오버롤도 준수하게 나오는데 얘도 마름입니다. 키도 크고 187에 키도 큰데 마름이고요. 스페인에서 코어 스탯이 굉장히 좋은 선수 23 챔피언스 오야르사발 굉장히 잘 나왔죠 스탯이. 근데 가차없습니다. 마름입니다. 그 다음에 23 루이스 알베르토 주급이 25인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코어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알베르토는 스탯만 놓고 보면은 막 이제 골 결정력이라든지 다른 이제 공미로서의 스탯들이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뭐 중미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선수로 보이는데 중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아름이에요. 중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미로 써야 됩니다. 산세트 브라이스 맨데스 산세트가 보통 체형했으면 진짜 스페인 난리 났겠죠. 피지컬도 좋고 키도 좋고 어, 슛도 좋은 선수가 체형까지 좀 보통으로 좀 빠졌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마름이고요. 브라이스 맨데스 마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비진으로 가보시죠. 뭐 풀백들 사이드백은 뭐 대부분 다 뭐 다른 스쿼드도 마찬가지고 뭐 마름 체형이 많은데 사이드백이 마름 체형이 많은데 특히 더 스페인은 더 심해요. 사이드백도 대부분 다 마름 체형이고요. 뭐 데마르코스 그다음에 뭐 많이 쓰는 선수들 많죠. 뭐 가야라든지 또 쓰고 싶은 선수들 스페인 사이드백에 이제 이름난 선수들 뭐 세르지 로베르토 이런 선수들도 다 마름이어가지고 전혀 이제 감독 모드에서 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이런 진짜 굉장히 또 코어 스탯 좋고 쓸만한 선수들이 다 마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수들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스페인은 그런데 이렇게 전체 스쿼드를 마름으로만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메타 스쿼드 선수들을 만났을 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낼 수도 없고 채굴을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이 살아남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보통 체형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전부 다 마름이 많고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통 체형을 많이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세트, 뭐 멘데스, 그다음에 오야르사발이라든지 알베르토는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미 제로톱을 쓰는데
이렇게 선수들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중미라든지 수비라든지 센터백, 그 다음에 사이드백, 레프트백, 이런 사이드백 선수들 마름을 쓰실 건가요? 이미 이제 이 공미 자리에서 다 마름을 채워 넣었어요. 스페인에서. 몸싸움이 안 그래도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11명이 뛰는데, 11명이 뛰는데, 지금 스페인은 마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미에서 마름을 3명 채워 넣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보통으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 채굴 핵심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위에 3명을 마름으로 넣었으면 밑에는 그냥 보통으로 무조건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뭐 여기를 알베르토 빼고 오야르사발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스페인은 공미진을 이렇게 짰는데 지금 중미진에서 다시 여기다가 마름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베르토를 중미로 쓴다고 봅시다. 알베르토를 중미 마름으로 넣고 뭐 다른 선수 많잖아요. 마른 선수들. 그 다음에 수미에 뭐 루카스토로 마름, 아니면은 뭐 이에로 마름, 뭐 베스가 마름, 이런 선수들 넣고, 또 이제 지금 스페인으로 채굴 못 하시는 분들 특징, 센터백, 센터백에 또 마름을 넣어요. 또 마름을 넣고, 뭐 라이오 마름, 뭐 카테나 마름, 이런 애들 또 넣는 거예요. 지금 센터백에 또. 그러니까 사이드백은 이제 스페인은 사이드백은 거의 다 마름이거든요. 사이드백 거의 다 마름이에요. 사이드백이. 근데 또 넣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다 마름을 넣었는데 또 마름을 넣어요. 사이드백에. 뭐 데마르코스 마름이죠. 그 다음에 뭐 IM 무녀스 많이 쓰죠. 마름이죠. 그 다음에 뭐 가야 마름 또 써. 마름 또 쓰고, 또 그 다음에 아르나우, 얘도 많이 써요. 근데 마름이에요. 얘도 마름이고 많이 쓰는 애들. 아,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 사이드백도 마름. 그러면은 지금 밸런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공미에서 이미 3명을 마름으로 채용했는데 또 중미에 이렇게 마름 채용을 넣고, 또 수미에 또 볼란치에 이렇게 또 마름을 넣고, 심지어 키도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키도 그렇게 막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넣어버리면은, 그나마 여기 빠레오는 핵심으로 뭐 들어가야 되니까 쓰는데, 그러면 팀에 거의 보통 체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팀이 이렇게 되면 거의 보통 체형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채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특징이 딱 있어요. 그냥 마른 체형이 어느 스쿼드에도 어느 포지션에 마름 체형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센터백을 2명을 짝꿍을 쓰잖아요. 근데 한 명은 보통이고 한 명은 마름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쓰려면은 둘 다 보통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자본이 진짜 한정적이면은 루카스토로, 뭐 유네스, 이렇게 마름 보통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자본이 적을 때는. 근데 뭐 10조 넘어가는데 이렇게 쓴다? 어, 조금 저거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라울 알비올이 옛날에는 1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천억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가치가 있으시면은 토로 유네스는 버리고 알비올 유네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통으로 맞춰줘야 돼요. 센터백 듀얼을 보통으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돈이 많다 하면은 사이드백까지 무조건 여기는 18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니맨 카프데빌라 나왔죠. 카프데빌라가 보통 체형이에요. 보통 체형이라서 좌측이고 얘도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8천억 정도면은 충분히 좌측에 좋은 보통 체형의 사이드백을 넣을 수 있고, 또 여기 솔직히 이제 우측은 좀 비싼데 우측은 그렇게 막 쓸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가장 좋은 데마르코스가 마름 체형이고, 또 이제 그렇다고
다른 선수를 쓰기에는 짝발이고요. 뭐 오른쪽에 유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유리가 5-3인데 발이, 그런데 유리를 짝으로 오른쪽으로 보낼 수는 조금 애매해요. 유리가 좀 어, 저렴하긴 한데 오버롤 130 나오는 유리. 그런데 그건 좀 그렇고, 차라리 오른쪽에는 뭐 아스필리가 있잖아요. 아스필리가 2.1조 정도 하는데 얘를 보통체형이니까 오른쪽에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솔직히 아스필리 아니고서는 쓸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스필리 빼고는 뭐 나초 정도 써야 되는데 나초는 10조가 넘어요. 나초는 10조가 넘고, 요 까르발이 있는데 얘는 키가 170입니다. 그래서 까르발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까르발은 키가 너무 작아요. 속도가 빠르고 체형이 건장 체형이긴 한데, 뭐 까르발도 쓰려면 쓰겠는데 키가 170조, 170이고 가격이 15조가 넘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쓰려면 23 챔스나 DC 시즌을 써야 되는데, DC 시즌이 좀 저렴하긴 한데 주급이 25고, 주급을 사이드백에 25나 준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선수가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좌에는 뭐 전임인 까프데빌라를 쓴다든지 아니면 유리 베르치체 하드워크를 써야 되죠. 얘는 좀 비쌉니다. 근데 3.5조는 줘야 돼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은 최소 400은 전부 보통 체형으로 통일하는 게 그 체굴적으로 굉장히 또 유리하다는 게 제가 데이터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무조건 마름 체형보다는 보통 체형으로 수비진만큼은 제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중미인데, 어, 중미는 이제 거의 뭐 10조에서 10조라든지 뭐 20조까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8회오를 무조건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이제 짝꿍으로 여러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아라멘디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수비멘디를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리올 로메오를 쓸 수가 있는데, 수비멘디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나요? 활동량, 이아라멘디도 활동량. 근데 이아라멘디는 드리블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수비멘디는 얘는 그렇게 막 큰 단점이 없어요. 그렇게 막 큰 단점이 없고, 오리올 로메오는 얘는 좀 둔해요. 둔하기 때문에, 둔한데 얘는 장점이 확실하거든요. 슈팅. 얘는 장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미에서는 지금 메타에서 스페인 중미에 추천하는 선수는 파레오랑, 그 다음에 오리올 로메우, 그 다음에 뭐 수비멘디, 이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요즘 스페인에서 고승률 최고를 하시는 분들 듀오를 보시면 그냥 파레오랑 수비멘디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둘 다 이제 보통 체형이고, 둘 다 몸싸움이 준수합니다. 127 몸싸움, 122 몸싸움. 얘는 집중 훈련을 써가지고 이 정도 올려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사이드백, 포백은 전부 보통 체형으로 통일하시고, 그다음에 볼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페인에서 이제 볼란치 메타에서 지금 투볼란치에서 크카모님 전술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일볼란치로 변형이 많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선택권이 많은데, 오트마르가 굉장히 싸게 풀려가지고 7천억에 살 수 있습니다. 7천억에 살 수 있고, 로메오도 쓸 수 있고요. 이 자리 이아라멘디도 쓸 수 있는데, 아니면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있죠. 아니, 파브레가스란다. 그 누구지? 아스필리가 있죠. 아스필리가 있고, 뭐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여러 선수가 있지만 술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원볼란치로 쓸 때는 뭐 좀 묵직한 얘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싸움이라든지 태클 능력, 수비 능력이 좀 준수하고, 뭐 중거리 슛보다는, 스페인 자체가 일단 중거리 슛을 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일단 선수들이
저보다 얍실하고 또 공격 공미진을 이렇게 짰기 때문에 볼란치랑 그다음에 중미 진영에서는 많이 버텨줘야 됩니다. 중앙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볼란치는 일단 키를 좀 핵심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키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가장 키가 큰 선수는 오스마르밖에 없습니다. 얘가 키가 191이에요. 그래서 오스마르가 키가 크고 몸싸움도 얘가 140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마르를 이제 택하는 게 가장 준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을 만약 이제 투볼란치를 쓸 때는 선택권이 많아요. 투볼란치는 뭐 로메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짝꿍으로 수비엔디를 쓸 수도 있고 그게 활동량 조합으로 가도 되는데 솔직히 원볼란치를 쓸 때는 감독 모드에서는 이렇게 키 큰 선수를 하나 딱 박아놓고 체형도 보통이죠. 이런 선수를 딱 쓰는 게 훨씬 더 데이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혹은 나는 이제 돈이 더 많아서 어, 오스마르를 졸업하겠다. 그러면 미켈 메리노가 있죠. 미켈 메리노가 키가 189고 보통 체형에 03, 수3 이게 공격에 능하고 수비에 능한 선수예요. 수비력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그래서 오스마르 상위 호환으로 미켈 메리노가 있는데 이 선수는 좀 비쌉니다. 가격만 8조고요. 이런 선수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 아예 스태미너는 조금 포기하고 아예 수비적으로 가겠다 하면은 UT 시즌에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있습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있고 아니면은 UT 시즌에 라포르트가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수비수를 센터백으로 나온 선수를 볼란치로 쓰는 거는 이건 약간 이제 데이터 쪽으로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테스트가 더 필요하니까 나중에 또 언급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스페인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깊게 해드렸는데 결국 감독 모드는 이제 피지컬 싸움이고 선수들의 피지컬 그다음에 밸런스 선수들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키도 작고 피지컬도 약하고 몸싸움도 약한 스페인을 하실 때는 어, 이런 이제 독일, 네덜란드, 뭐 하드워커 이런 팀들에 부딪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제 보통 체형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뭐 산세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채용을 하는데 공격진이 그런 선수들 아니면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비드 실바를 넣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다비드 실바를 넣을 수도 없고 다른 뭐 무니안인을 넣어가지고 뭐 재미를 보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뭐 원톱 전술이라든지 투톱 전술이 재미를 보기도 어렵고요. 지금 메타에서요. 지금 메타는 완전히 제로톱 메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격진에 마름을 쓰는 대신에 나머지는 전부 보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데이터상으로도 증명이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게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임인데 장기적으로 100판, 200판 돌려서 그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1000판, 2000판, 3000판까지 돌려가지고 이제 내가 짠 스쿼드가 얼마나 또 효용성이 있고 채굴을 잘하는지를 이 종합 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들 지표를 봐가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관모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내가 팀가를 했고 단기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이 선수는 진짜 안 좋네. 이 선수는 어,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진짜 못 쓰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또 몇 시즌을 거치면서 이 선수랑 조합을 해보고 저 선수랑 조합을 해서 그 스쿼드를 완성시키는 게 감독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독 모드의 본질을 몰라요. 그냥 점수 높으면 장땡이고 승률에 관계없이. 근데 그런 분들 다 뜯어보면은 나 4,000점 찍었다, 나 수챔 찍었다, 그 다음에 뭐 나 굉장히 승률 잘 나온다. 그런 분들 다 뜯어보면은 승률이 40%도 안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승부가 엄청 많고 승률 43%, 44%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이 제일 많고 어떤 선수가 좋니, 어떤 선수가 안 좋니 이런 논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뜯어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다. 그런 분들 진짜 뭐 감모에 감자도 모른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이제 지표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 지표에서 증명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데이터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엔 채굴을 잘하는 게 목적인데 어, 결국엔 자기 좋아하는 팀을 해야 되고 또 채굴을 또 얼마나 또 그 팀으로 잘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정도만 인지하시고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타에서 벗어난 선택이에요. 스페인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랭커를 압도하면서 막 승률을 굉장히 높게 뽑고 채굴을 엄청 많이 하고 또 점수도 많이 잘 오르고 그거를 기대하고 스페인을 오시면은 진짜 엄청 후회할 것입니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페인은 진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스페인을 좋아하고 스페인의 오랜 팬이고 또 라리가를 오래 봤고 스페인의 안 알려진 선수들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 스쿼드는 굉장히 이제 감독 모드에서 조금 많이 쓰레기인데 그래도 이 스쿼드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채굴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게임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스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요. 감독 모드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스쿼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모드를 처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심풀이로 스페인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비추천입니다. 그냥 메타픽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점수라든지 점수에 연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스페인 금지예요. 이런 분들 스페인 하시면 안 됩니다. 스페인으로 점수 못 뽑아요. 스페인으로 4천전 유지하고 뭐 랭커 유지하고 뭐 그다음에 주차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절대 안 돼요.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스페인 하지 마세요, 그냥. 왜 머리 아프게 스페인을 하시고 그럽니까? 스페인은 진짜 스페인 좋아하시는 분들만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